이번 주 이슈는 연휴가 계속 들어가고 하는 관계로 네. 오늘 우리 홍 박사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태백으로 지금 달려가야 될 시간에 일단 이거 끝나고 가라고 네, 붙들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외동딸이라 우리 홍 박사도 외동딸이라 내가 외동딸을 둔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 맞아요. 어? 교수님. 그뭐 딸 그림자만 이렇게 본다고 기다리시네.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연휴가 딱 돌아오면 얘가 올래나? 네. 오나? 오면은 어디 데리고 가서 뭐 먹여야지. 뭐 사 먹으러 가야지. 또 차 태우고 어디 가야지. 이거 영화 보러 가야지. 연극 보러 가야지. 이런 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러실 이제 것 같아요. 올해가 다 가고 특히나 이제 금년이 다 가는 해잖아. 그러면 가는 해 보내고 오는 해 맞을 때 요 고비에 12월 31일 날은 딱 자식하고 바뀔 같이 때. 있고 싶거든. 세 가족이지 한 가족이죠. 세 명이. 네, 맞아요. 그죠? 네. 엄마 아빠 딸 이렇게 네. 세 가족이 우리 가족 전체가 모이는 게 딱 세 명이지만 그래서 가는 해 오는 해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 엄청 섭섭하지. 서운하시죠? 네, 맞아요. 섭섭하고 좀 그 우울한 해를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새해를. 신년 맞을 때부터 약간 마음이 그 기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 그래서 조금 연휴가 짧고 이래서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했다가 교수님이 아유 잘 모르겠는 게 어딨냐고 빨리 가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녹화도 좀 빨리 땡겨서 하고 빨리 가라고 차 밀리기 전에. 네. 또 여기 우리 PD님들도 또 이거 끝나고 또 집에 빨리 가야지. 가셔야 되고. 네. 예, 하여튼 공식적으로 새해입니다. 새해니까 2024년 우리 구독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지나보니까 건강한 게 최고예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무작정 네. 건강하시고 그냥 뭐 거꾸로 가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실수해서 잘못 갔는데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데로 네. 간 그런 그 결과가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홍 박사도 뭐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구독자님들.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돌아왔는데 우리 작년 한 해 또 뭐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새해는 더 작년보다 더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건강이 네, 최고예요. 맞아요. 건강하셔야 모든 것 다른 것들 다 맞습니다. 하시니까요. 예, 그렇게 건강하신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 엄청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네. 저희가 사건을 해 방송하면서 항상 보람이 있었고 항상 감사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가 한 서너 가지 되는데 네. 요거 이슈 첫 번째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거 선정했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강남 마약 사건 그러니까요. 막 나눠줬잖아요. 음료수요. 예. 음료수 나눠줘 가지고 그 문제됐던 예. 거인데 이 본범이 중국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국 본범 요거 검거를 했어요. 잡혔어요. 올해 4월 달에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네. 이제 있던 놈인데 우리가 이거 참 답답했거든요. 그때 이 경찰청에서 얘기는 들었어요. 네. 경찰청에서 중국 공안에다가 계속 협조 요청했었어요. 이건 잡을 특별히 수 이거만큼 있게. 꼭 빨리 좀 해달라. 네네네네. 네, 중국 공안이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26살 먹은 이모인데 네. 요 친구가 드디어 8개월 만에 4월 달에 잡혀갖고 12월 달에 이제 들어오니까 8개월 만에 네. 국내로 송환이 된 겁니다. 진짜 이거 이거는 굉장히 빨리 처리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외국에 있는 이렇게 도주한 범인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여오는데 8개월이면 진짜 빠른 거죠. 교수님. 이게 사실은 잡힌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어떤 절차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선진국 그 유럽 쪽에서 검거가 되면 소송 걸고 송환에 관해서 그러면 1년 2년 유병원 씨 딸내미 유섬란이 네, 네. 그 친구들 들어올 때 2년 3년씩 걸렸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안 맥히거든요. 가시게 하면 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보면 26일 날
오후에. 네. 그러니까 어제 그제입니까? 네, 그 정도. 엊그제 3일 전이네요. 네. 네.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강제 송환됐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바로 수갑 채우고 긴급 체포해 버린 거죠. 네. 얘가 지난해 작년 10월에 중국으로 출국했대요. 아, 그러면 네.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 자식이 한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그랬으니까 한 6개월 만에 범행한 거예요. 네, 6개월 네. 동안 뭐 준비했냐면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국내외에 있는 공범들한테 필로폰하고 우유가 섞여 있는 네. 이거 이른바 마약 음료 네. 이거를 제조해 가지고 배포를 지시한 혐의. 이게 본범이에요, 이놈이. 그렇죠. 이 사람이 다 예. 주도한 거잖아요. 요거 이제 줘서 학생들이 뭐 마시고 나면 예. 그 학생 집으로 전화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네네. 네 딸내미가 지금 마약 음료 먹었다. 먹었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잡아가지고 바로 저 마약 검사하면 마약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오면 그 감당 어떻게 할 건데? 예, 그걸 나한테 또 돈 얼마 내놔. 줘. 예. 이게 어디서 되먹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또 특히 또 이 음료를 여 교수님 속였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요. 집중력 좋아지는 공부 잘 되게 그러니까. 하는 음료라고. 그거 파는 분들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게 4월 3일 날이라는 거예요, 작년 올해. 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딱 거기 노린 거예요. 학원가 학생들. 악질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가짜 시험 행사를 한 거예요. 네네. 음료 시험 행사를 해가지고 마약 음료를 이제 집중력 강화되는 음료수라고 네네. 해가지고 미성년자 13명한테 먹은 거예요.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바닥에 그 타 있는 네. 상태에서 먹으면 쇼크. 쇼크사 사망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마약 복용했으니까 경찰이 신고한다면서 돈 뜯으려고 했던 건데 어디서 이런 못된 방법을.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이 사건 나고 나서 경찰이 중국에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수배 내려서 추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적색수배 이 효과보다는요. 네. 이거 사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요. 네. 우리 관내 적색수배에 있는 사람 네네. 날라오기는 해요. 아. 우리 관내에 적색수배 떨어진 외국인이 있다 네네. 하고 날라오면 이렇게 그 형사과 사무실에다가 딱 붙여요. 그렇죠. 예. 그 붙여놓고 이제 수시로 보게 하는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추적 잘 안 해요. 그치, 지금 국내에서 나한테 배당된 사건 하기도 바쁜데 외국 보고 사건이니까. 그거 집중적으로 쫓아다닐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아무래도 그냥 참고하고 수사 과정에 저런 놈이 혹시, 걸리면 잡아들이자. 다만 이제 들어왔다 나갈 때 얼굴 한 번씩은 꼭 보고 가는 거지. 내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해. 들어올 때 얼굴 한번 보고 사무실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얼굴 한번 봐라. 계속 보다 보면 그 얼굴이 눈에 뇌리에 딱 익어가지고. bek히거든. 예. 그런데 이제 형사들이 보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김복주는 눈 특징만 보고, 홍유진은 코 특징만 보고, 뭐 그건 지가 알아서 볼 거지만 하여튼 네. 사무실 들어올 때 한번 보고, 나갈 때 한번 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가 이제 포커스 준 지점을 딱 그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있다가 수사 과정에 어디 누구지? 이거 이렇게 해서 채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수배 내렸다고 그래서 적색수배 받은 그 다른 나라의 지역에, 그 경찰이 예. 그걸 집중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하려면. 네, 예. 이제 그 치안 활동하다가 우연히 많이 검문 검색이라든지 이런데 걸려 들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네. 그거는 기대를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네, 적색수배 보내면서.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주중대사관에 있는 경찰 주재관을 통해서 중국 공안부와 한 라인을 가동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비공식 같은 공식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공유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네. 후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후배들이. 제가 외국 나가면 그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그 경감급이 나가 있어요. 네네. 경감이나 경정급이 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끔씩 가면 그 후배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 나가면 네. 요 친구들은 이제 영사야, 영사. 그렇죠. 예. 그 치안 관련 영사지. 그러니까 네. 경찰청에서 중국으로 나가 있는 중국은 여러 군데 있어요. 상해도 있고 뭐 큰 도시에 하나씩 있단 넓으니까. 말이에요. 예. 영사관에 예. 경감 경정급이 쭉 깔려 있어요. 근데 거의 경정일 거예요 요즘에. 네네. 그런데 직접 전화를 한 거지, 날린 거지. 그쪽으로. 경찰청에서 예. 주재관한 그 경감 경정한테 야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긴급히 잡아야 되는데 너 중국 공안하고 친교 관계가 어떠하냐? 요거 물어봐요. 중요하죠. 당연히 거기 가 있는 영사는
그 경찰서에 있는 그 실무자 계장 과장급들하고 술도 좀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친분 관계를 좀 아이고, 맺어놓죠. 끈끈하게 만들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네네. 공식 같은 비공식이 있어요. 어? 아 이거 좀 도와줘. 본국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야 이거 진짜 신경 죽겠다. 좀. 내가 여기서 치안 뭐 이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 네네. 야, 저 친구, 브라더 하면서 좀 도와줘. 오케이. 야, 그 저기 인적장 대봐. 이게 사실은 효율적이거든요. 그죠, 맞죠. 근데 범인 검거에는 공식, 비공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할수 일단 있는 거 다 동원하는 잡아야죠.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주재관을 통해서 공안부하고 한 라인을 가동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건 공식 같은 비공식, 비공식 같은 공식 그래요. 예. 한 라인을 가동해갖고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내면서 네네. 공유를 한 거예요. 아, 같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네. 잡고. 예, 예. 그러면서 또 윤희근 그 경찰청장이 네. 그 친서를 공안부에다 또 보내기까지 해요. 직접 인터폴 적색 수배했지만 이거 진짜 빨리 긴급하다 우리 입장에서. 요즘 좀 더 신경 써달라. 네네네. 이렇게 친서를 공안부장한테 또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요게 검거가 빨리 돼가지고 8개월 만에 온 거예요. 이거 빨리 온 겁니다. 엄청 빨리 온 거죠. 요 놈은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날 거기 현지에서 그냥 지린성에서 바로 잡혔어요. 그냥 잡히기는.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 빨리 잡힌 거지. 그쵸, 52일 사건 만에요. 발생 52일 만에 잡혔으니까. 빨리 잡힌 거죠.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잡은 거야. 네네네. 지린성에서 네. 그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 즉시 그냥 던져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 절차는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국 간 송환을 위한 협의를 거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제 이제 받아온 거예요 이놈을. 네네. 신병 인도 관련돼 가지고 이 인터폴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상당히 애를 썼네요. 이거 빨리 데리고 오려고. 그렇네요. 요 놈은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속된 말로 우리 말로 박살 내놔야죠, 놈은. 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애들을 죄를 저도 이런 식으로 지냐고. 그 부모 마음, 애타는 부모 마음 이용해가지고 또 그리고 마약 먹은 아이들은 무슨 피해냐고요. 그러니까 걔들 치료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 중국에서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내쫓은 거예요. 너 나가. 예. 꺼져. 그럼 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한 거지. 지린성 연길시니까 조선족 많은 데로 도망갔네 이 새끼가. 그렇네요. 예. 그래서 바로 호송팀까지 글로 보냈구만 아예. 아예. 거기 가서 갈 거기서 때부터. 그거를 받아가지고 포장해서 들고 온 거예요. 여기 한국에 비행기 내리자마자 이제 포장 그 상자 껍데기 까고 알맹이 주워가지고 간 거지. 그러네요.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 한국에서 그 제조한 거 갖다 막 날른 길씨 있었잖아. 25명 네. 고놈 등등 다 구속해서 해서 길과 그놈은 이미 징역 15년 받았었어요. 국내에서요. 네,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은 항소한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이놈이 주범이잖아요. 이제 이가 이놈이. 그렇죠. 이거는 적어도 공범 15년보다는 더 나오겠죠.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맞는 거죠. 예, 네. 이런 놈들은 사실 이거 진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교수님 근데 교수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는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학생이었으면 저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집중력 좋아주는 음료 공짜라고 그러는데 먹겠지.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가기가 조금 내 말이 나도 먹었을 거예요. 그죠. 교수님도 드셨을 것 나도 같으세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내가 이제 이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지라시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네, 맞아요. 그게 알바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 알바 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이거 들고 막 주려고 그러는데 본적도 안 하고 됐어요 이러고 가버리면 나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 저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나눠주고 알바비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빨리 나눠주자. 빨리 다 이거 해줘야 소진하고 되는데. 본인들 가야 네. 되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면 그 사람 계속 추운데 들고 떨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받아가지고 조금 와서 버려요.
예, 맞아요. 거기 또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근데 이거를 나눠주는지 안 나눠주는지를 고용한 사람 측에서 또 감시한대요. 수시로 보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갖다 쓰레기통에 몽창 버리고 갈 수도 버리고 있잖아. 쓰지. 그리고 다 나눠줬다고 네네네.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진짜 제대로 서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지를 살핀대요. 그러니까 봐둬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알바하시는 분들 고충 생각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도 맞아요. 좀 뭐 불필요한 거 압니다. 날 쳐 죽겠는데 그거 들고 가면 또 뭐가 곤란한 쓰레기통 조심해요. 우리나라 없잖아요. 이거 버리기도 애매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귀찮아서 안 받으시는데 받으셔서 그냥 구겨갖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안 보시더라도 맞아요. 넣어놨다가 적당한 데 쓰레기통에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알바에서 그 시간에 거기 서서 추운데 길거리에서 떠는 분 생각해서 맞아요. 지라시 나눠주는 거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특히 식당가 가면 어머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꼭 받아요. 그거. 저도요. 어떤 경우는 나는 안 주더라고 또 기분 나쁘고 지나가는데 딴 사람들은 다 놔주는데 내가 안 받을 것처럼 생겼나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교수님. 안 주는 경우인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 난 받아와요. 그거는 이게 좀 팍팍한 세상에서 맞아요. 예. 약간 좀 서로를 좀 배려하는 예.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100% 저 홍 박사나 저는 먹었을 거야. 여기 아마 우리 PD들도 다 드셨을 수 있어요. 집중력 좋아주는 거 뭐 어쩌고 하면서 나눠주면 다 마셨을 거야. 그리고 필로폰 한 잔씩 먹은 거지. 그렇죠. 맞죠, 교수님.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요. 나쁜 놈의 새끼 13명의 학생들이 나쁜 놈의 아이들, 새끼 말이에요. 예. 미성년자 그러니까요. 이 자식은 아주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 15년 이상은 이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15년이니까 네. 저 공범이 한국의 공범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놈이 주범이잖아. 중국에 있는 그렇죠, 이가 이놈이. 이가가. 예. 그 주범은 더 나와야지 맞죠. 맞죠. 예. 예. 근데 뭐 이제 최종 형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이슈 두 번째 볼까요? 네.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작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교수님. 아픈 일이 예. 너무 많았어요. 서현역 사건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원종. 22살 먹은 최원종이가 몰고 있던 차로 그냥 사람 깔고 흉기질하고 했잖아요. 네. 그 사건의 피해자인데요. 예술대학에 진학했던 김양이죠. 네. 김혜빈. 이건 부모가 밝혔어요. 네. 김혜빈 양. 예술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네. 이게 학원 알바 다녀올게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나간 게 그게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또 이 김혜빈 양이 외동딸이라고 해요, 교수님. 맞아요. 외동딸이래. 속상해 죽겠더라고 이거. 본인이 일하던 그 미술학원 인근에서 시속 80km로 돌진하는 이 최원정이가 운전하는 차에 치인 거예요. 그 인근 이런 씨. 딸은 그 당시 이제 편의점 다녀오던 길이었다고 그러고요. 네. 근데 뭐 이미 병원에 가보니까 두개골이 골절돼서 함몰 예. 거의 된 상태에 의식이 없었고 그로부터 한 25일 정도 지난 다음에 결국은 숨을 거뒀는데요. 8월 달에 일어났죠. 그렇죠. 네. 8월 작년 3일. 2023년 8월 3일 날 18시경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요 최원종이라는 쓰레기가 그러니까요. 차로 밀어붙였고요. 그래서 저 2명 숨졌어요. 네. 그리고 흉기로 12명 다쳤습니다. 이 새끼 막 마구 휘둘러 가지고. 그래서 이 새끼는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네. 이걸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요 사건 이제 그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이제 미리 하면 좀 그런데 좀 아프기는 한 얘기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혹자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그럼요. 이 아버님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최원종이가 사형 선고가 나는 날 우리 딸이 애국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애국가.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애국가를 부르고 그랬대 딸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최원종이 그놈이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날 나는 애국가를 부르겠다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김혜빈 양의 아버님이. 네. 근데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뭐 사람이 그래도 사형 선고 떨어지는데 애국가 부르냐는 일부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이야 뭐 안 되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맞아요.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분이 오직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애국가를 아버님이 부르실 일이 거의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요. 묵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가능성 없다고 봐서 묵이 아니면 예. 가명 없는 종신형. 지금 법안 최소한,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예, 아직 예. 통과 안 됐지만 네. 그거라도 빨리 통과돼서 이 새끼 가명 나오지는 없이 못하게. 평생 살게 그런 그걸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수님,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엄연히 선고를 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법률이 있는 네. 거고 제도가 있는 건데 네. 왜 피해자 가족들이 그래 이건 안 되겠지 하면서 왜 이런 바램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빨리 그럼 차라리 제도가 없으면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런 데 신경 쓸까요? 글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려면 새로 뽑은 국회의원도 또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근데 아버님이 이 재판 과정을 쭉 따라다니면서 보시면서 느낀 거를 얘기했어요. 네. 그동안 아무 죄 없이 우리 딸이 당했으니까 네, 아무 네. 죄 없지. 길 그렇죠, 가다가 그렇죠. 죄에서 죽었으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기다렸다. 그런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대로 내가 침묵하다가는 우리 딸이 영원히 잊힐 것 같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사진마저도 꺼내가지고 공개를 내버렸어요. 맞아요. 내 딸 이런 잊혀지지 있다.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로 이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가요. 네. 이 딸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리고 외동딸인데 얼마나 귀염 받았겠어요? 그럼요. 또 살가웠다고 해요. 네. 네. 한 번도 새 식구는 떨어져서 지내본 적이 없을 만큼 돈독했다고 그러고 딸이 부모님 부담 덜어주려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알바 그 미술학원이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생일 기념일도 꼭꼭 챙기는 진짜 그런 딸이었는데 이 아버님 말이 이게 아프더라고. 뭐요? 이 김혜빈 양이 엘리베이터에서 탯줄을 잘랐대요. 아 태어날 때요. 엘리베이터에서. 예, 그때 이제 급박하게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 살면서는 건강해하고 병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대. 음. 그런데 처음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마지막이 돼버렸다. 이거 진짜 아프더라고. 엄마는 또 이제 막 자책해요. 그 즈음에 아마 김혜빈 양이 일본 가고 싶다고 그랬대. 네네. 근데 못 가게 한 게 그게 일본 보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그 전에 이랬으면 좋았을 안 저런 일이 그랬을까. 없었을 텐데 예. 이런 생각을 무척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제 자책감이고 죄책감인데 네. 사실 그거 느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또 학원 관계자도 그날따라 10분 일찍 일정을 진행했대요 학원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그 일정 때문에 10분 일찍 하는 바람에 또 혜빈 씨가 원래 안 나가도 되는 시간에 나가는 나가서. 바람에 일이 벌어졌다. 학원 관계자까지 자책을 하는. 아유, 참. 이런 현상이. 아버지도 사고 소식 듣자마자 내가 바로 달려갔으면 혹시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가능하지. 너무 간절하니까 이런 참 생각을 가능하지 하시는 않은 거예요. 일이지만 이제 이 어머니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건 뻥 터지자마자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테러에 준하는 범죄다. 네네. 뭐 이러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네. 그래서 단단히 믿었다는 거야.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뭐 예. 준 테러다 이거. 예. 이렇게 했으니까 제대로 되겠지 했는데 근데 딸이 그 죽고 나서는 어디에서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질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뭐 법무부에서 유족 지원금 700만 원, 네. 장례비 400만 원하고 네. 3개월치 생계비 300만 원, 심리치료 12번 제공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유족 구조금이라고 하면서 최대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 냈어요. 최대.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거 이제 뭐 물론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 뭐 돈 얘기가 뭐 귀에 그쵸. 앵기겠어요. 예. 그 이제 그런 건 뭐 신경.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최가가 몰던 차 그 보험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서 1억 5천만 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합의금으로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네. 그런데 그거 안 받았대요. 왜 안 받았냐면 최원정인을 상대로 해서 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네. 그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받으면. 그 1억 5천만 원 좀 거부하고 네. 최원종이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걸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내 딸이 죽었는데 목숨값 따지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 맞아요. 지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딸을 죽인 그 가해자에 대한 엄벌, 그렇지. 최원종이. 공정한 처벌 이게 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맞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재발 방지 조치하는 시스템. 그렇죠. 이거 빨리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탄원서를 뭐 1,170장 네. 다니던 대학 그부들하고 친구들, 뭐 해서 네. 이제 엄벌해 달라고 이걸 올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식이 지금 심신미약 심신미약.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심신미약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처벌 약하게 받으려고 지금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최가연 놈이 상당한 학업 능력이 있대요. 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가상화폐를 투자할 정도로 이 저 컴퓨터 잘하고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잘한대. 그러면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이런 걸 인터넷으로 다 찾았대요, 님이 이거는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거 다 진범이잖아요. 지가 그거 다 찾았다는 거예요. 생각한 이런 거 건데. 봐서 이건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거를 이제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게 관건이죠.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저 대형 로펌 썼다고 그러네요. 지금 붙은 게 대형 로펌 변호사가 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신감정을 아마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대형 로펌 변호사의 전략은 네. 심신미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감형밖에 바랄 게 없으니 거기에 주력을 하겠죠. 심신상실은 못하겠고 예. 심신미약을 미약.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형받. 이 새끼 무기징역 사실은 사형이죠. 사형시켜야 되지만 사형제도 없으니까 예. 무기징역이라도 그 저 판결문에 명시된 가석방이 안 없는. 되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는 판결문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로서 최선이라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깨겠다는 거지. 대형 로펌 변호사가 지금 정신감정을 시키고 뭐 이러는 거 봐서는 심신미약을 일정 부분 인정받아가지고 유기징역 받겠다는 거야. 저 무기가 떨어져도 적어도 판결문에 그 감형 없는, 없고 예.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너무 부모님들이 조마조마한가 봐요. 얼마나 지금 애가 타시겠어요. 이게 왜 어쩌다가 세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죠? 물론 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사건이 빵 터지면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네. 싹둑 잘라갖고 싸게 맥히고 나온다는 그 개념이 우리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각인이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본 어떤 경험칙이 정립된 거예요. 네. 저 대형 로펌 사면 변호사가 능력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깎여. 감형되고 깎이는구나.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꽉 박혔어. 맞아요. 그러고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최근에 옷 벗고 나온 그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를 구해. 전관. 전관. 그 전관이 아예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뇌리 속에 그게 박혀 있다고. 맞아요. 무슨 사건이 주변에서 터지면 야 최근에 옷 벗은 판검사 출신 그 변호사 구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 입에서 나오는 자체가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야 근래 그러면 그 법원에서 그 옷 벗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변호사하고 사람. 언제 개업했는지 한번 봐봐. 요즘엔 물론 거기서 못해요. 못하게 했죠. 그 동네에서는 못해요. 딴 네. 데 가서 할 수 있죠. 근데 딴 데 가서 사도 전화 한 통이면 날라가요. 그 연락 다 돼요 그거. 그러게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전관 그거 방지한다고 난 웃기더라고 그거 보면서 그 동네에서 하지 말라는 거 얘긴데 네. 정말 웃기더라고. 그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런 거 제약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예 그 법원 사건을 못 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알죠. 아예. 예. 담당을. 예? 그러면 지가 퇴직한 그 법원 사건을 앞으로 한 2년 3년 못 하게 하는 게 맞아 그거. 차라리. 맞아요. 근데 동네에서만 못하게 하면 저 동네 그러면 서울 무슨 저 서울 법원에서 근무하다 나왔어. 내가 저 경기도에 와서 하면 여기서 하는 사건은 이쪽으로 영향 못 미치나요? 그럼요. 아이고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데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법학한 사람이고 우리 홍 박사도 법학한 사람이지만 법을 요상스럽게 해석하고 법을 악용하면 그것처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딱 있는 그 뿌리 같은 근간인 거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혼란이죠. 그냥 말 끝나는 그대로. 거죠. 예. 법을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너무나 세상이 불공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거 오직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딸이 어릴 때 자장가로 애국가를 이렇게 불러줬대요. 아버지가 애국가를 네네. 불러주면 잘 잤대 이게 혜빈 양이. 그래서 이 자식 사형 떨어지면 그날 거기서 애국가 부르겠다 딸을 위해서. 그 말이잖아요. 이제 혜빈아 이제 잘 가라. 가라. 잠자는 걸로 봐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참 마지막으로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요거는 홍 박사님이 얘기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재판부가 우리한테 최원종을 용서하느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물어봐줘야 그래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딸을 만나도 내 딸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제발 재판부가 한 번이라도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겠다. 예. 아니 그 유족 진술을 이제 요즘에는 판사들이 좀 들어주는 편이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그죠. 요즘에는 마지막에 이제 추세가 이제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아닙니까 재판이. 그렇죠. 원래 예, 이제 판사가 있고 검사, 변호사, 네. 피고인과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변하는 건 검사고, 네. 그것도 판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 판사가. 피고인을 또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사자만. 이제 당사자주의가 돼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피해를 당한 유족이 당사자예요. 그렇죠. 검사가 하는 역할이.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당사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듣는 돼요. 거 이걸 아주 시스템화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예요. 예. 아예. 검사가 혼자서 알아서 다. 검사가 저 피해자를 대신해 주면 피해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유족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여기다 전달해 주면 좋은데 그렇죠. 검사는 바빠요. 그렇죠. 요 기소하고 또 이 공소 일이 유지하기도 바빠. 그래서 피해자 측하고 저 재판 진행 상황을 쭉 그때 설명해 주는 역할을 못 한다고. 그렇죠. 검사가. 그렇다면 차라리 검사 옆에 이 피고인 옆에 변호사 붙어 앉아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검사 옆에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도 가족들이. 거기 옆에 붙어 앉아서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왜 교수님 가끔 이제 미국 법정에서 미국 하면 법은 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피해자들이 이 가해자가 행한 행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 이제 가해자가 피식거리고 막 이제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더 막 맞아요. 가중처벌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피해자 가족 유족의 마음을 저 종이로 보면은 감정이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판사님이 직접 피해자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를 판사님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보셔야 돼요. 돼. 그분들의 맞아요. 그 처참한 그 몰골 그 모습을 네. 봐야 돼요. 그 무너져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판사가 봐야지 심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당사자주의 물론 맞아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니까 네. 국가 소추기관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이번 사건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얼굴, 유족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아주 그 필수적으로 검사 옆에 앉아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본인이 싫다면 안 하면 되고요. 안 예. 하면 되고. 피고인 옆에는 변호인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요즘에는 근데 판사님들이 그거를 자기들 저 권한 내에서 임의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실천하더라고. 예, 예. 유족 진술 시간을 주더라고.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판사님들이 많더라고. 네네. 그거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맞아요. 하여튼 김혜빈 양 명복을 진짜 진심으로 빌고요. 정말요. 그 부모님들 외동딸을 두신 부모님들 그 심정이 어떠할지. 네. 아유 진짜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뭐 단지 뭐 자식은 다 똑같습니다. 외동딸이고 뭐 아니고 그럼요. 간에 예. 내 자식을 뭐 그렇게 비명행사한 내 자식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근데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힘내셔야 그래도 되겠죠. 힘내셔야죠. 그래서 예.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사시는 게 아마 혜빈 양이 바라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내시고 건강하시라고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판사님들 정말 신경 써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세 번째 요 사건, 요거는 지금 ING 진행 중인데요. 네. 2023년 7월 24일 날 낮 12시 54분. 네. 대낮에요? 네. 28살 먹은 남성이 이제 그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라고 있대요. 네. 거기 아파트에서 그 23살 먹은 여성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 28 먹은 사람 남성이. 네. 근데 이게 이 28 먹은 남성 요 놈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여자 죽였다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동거하고 거예요. 있던 23살 먹은 여성을 내가 흉기로 살해했다 하고 직접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네. 하면 이 전화 처음 받을 때는 이 장난하나 하기도 싶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화번호 위치 찾아가지고 경찰이 아마 네.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아주 그냥 피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그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바로 경찰로 데려가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지도 자해를 해가지고 네. 치료가 우선 필요했어요. 아, 자해를 했어요. 네. 그 옆에는 여성은 이미 숨진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있고. 됐고 네. 그래서 차로 1시간 거리 있는 원주 쪽 병원으로 보냈다고 그러네요. 그 영월에서 원주 쪽이 가까운가 봐요, 병원이. 예, 그렇게 멀지 않고 또 큰 병원이 이제 원주 원주 쪽에 쪽에 있나 보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치료를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경찰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죠. 감호해야 되고 붙어갖고 이제 그래 이 뭐 수술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 났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구속을 한 거예요. 네. 즉 말하면 이제 살인 혐의죠. 아까 여성이요. 예. 그 동거녀 죽인 거니까 칼로 찔러서 죽인 거니까. 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첫 재판에서 범행 동기를 자기 스스로 모르겠대.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죽였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다 부동의해 버리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다 동의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오리무중이 된 거네요. 이게 법정에서 직접 가려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법정에서 다 경찰에서 받은 조사, 예. 검사한테 받은 조사를 그때 다. 뭐 내가 뭐 싸우다가 욱해서 죽였습니다라고 만약에 썼다면 네네. 그게 범행 동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니다. 법정 첫 재판 네. 법정에서 난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내가 진술했던 저거 동의하지 저거 증거 않는다. 동의 안 해요. 그러면 네. 이건 휴지족이 돼버리면 휴지족이 그러게요. 휴지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이거를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법정에서 이제 얘 입에서 나오는 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겠지만 네. 근데 얘는 막 이제 첫 재판이 9월 7일 날 있었는데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네네네. 얘가 웃기네 막 얘 이렇게 얘기했네. 갑자기 층간 소음으로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자기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동거녀를 그래서 죽였다는 여자친구한테 거예요? 흉기를 휘둘렀는데 잘 기억이 안 난대. 그냥 순간 정신을 잃었대. 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진짜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막 찌르고 있었다. 참 이 새끼 말하기 정말 이게 말이야 막 그걸 이게 말도 그러면서 또 엉엉 울었대요. 내가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았는데 예.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어느 순간 내가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막 찌르고 여자친구 있었다. 동거녀를 막 찌르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지는 맞대가리가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맞대가리가 가고 자기 동거녀를 막 찔렀다는 얘기야. 저 층간소음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겠지 뭐.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끝까지 지금 다 아마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모로새로 계속 일관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범행 동기. 요거는 이제 변호사가 선임돼서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변호인도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그걸로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는 것 같아. 본인이 뭐 말을 안 하니.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저 층간소음 때문에 누적돼 있던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네.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찔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 부동의 처리해 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네. 9월 21일 날 두 번째 공판에서 정신감정 의뢰한 거예요. 공식이 나와 있어요, 딱. 그렇죠. 정신 감정으로 이제 가는 루트죠. 예. 정신감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거고요. 정신감정 신청 채택 여부를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래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아마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또 그렇다고 딱 아주 단정적으로 제가 우울증입니다. 뭐 제가 뭐 불안증입니다. 제가 뭐 정신병이 조현병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냥 단지 이상한 말을 할 뿐이죠. 모르겠다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봐서 정신감정을 해야 될까 아닐까를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게 네. 재판부에서 이거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양형조사. 양형조사. 그 그 판결 전 재판부 양형조사.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냐면 네네.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경찰 검찰에서 얘기한 거 다 부인하고 몰라요 나. 네네네.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런 거죠. 저 변호인은 정신감정의 필요성이나 어필하고 있고. 네네네. 이러니까 이거 지금 재판부가 난감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 아닌 수사를 해야 돼요. 양형조사. 네. 그 이제 저 뭐 그 양형조사지 그게. 즉 그렇죠. 말하면 수사 아닌 수사. 네. 뭐 언어에서 주는 그 뉘앙스는 양형을 얼마를 줄지, 예. 10년 줄지, 5년 줄지, 20년 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가 자료들을, 예. 직접 이렇게 알아보는 네. 양형을 위한 조사로 돼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수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다 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거를 다 조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형조사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하기 전에 네.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네. 피고인하고 관계된 사안을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수사예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 그 판결전 양형조사 할 때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네, 잘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양형자료 뭐 예를 들면 얘 학창 시절은 뭐 어땠어 학적부 그것까지 다 떼보고 봐요. 예. 뭐 가정 뭐 응. 어떻게 됐는지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예.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양형 조사를 딱 명령을 내리면 그 법원 공무원이 5급 사무관 정도 되는 분이 나오더라고. 이거 하실 때요. 예, 네네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네네. 우리한테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해서 뭐 자료도 확인하시고,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 예. 주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한 사무관 정도 되시는 분하고 또 그 옆에 직원 한 분이 더 나와서 네. 양형 조사를 하더라고. 네네. 이제 그러면 우리 담당 형사들은 그분들 요구하는 거 다 협조해요. 현장도 갑시다 해서 현장도 데려가고요. 현장 가서 직접 꼼꼼하게 사진도 찍고 막 네네. 뭐 조사도 하고 또 참고인 그 전문가도 불러서 들어보고 예,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요 재판부에서 아마 양형조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형조사 요원이 조사한 거에 의해서 이거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이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이제 볼 거예요. 네네. 검찰은 여튼 뭐 징역 25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어. 25년 그리고 네. 이제 전자발찌 네.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는데 네. 그때 그 얘기한 게 보니까 190번 이상 찔렀어. 사람을 어떻게 190번 이상을 찌르죠? 190번 이상을 찌르는 수법으로 사건을 벌였다. 근데 이게 난감한 게 이 부분이에요. 190번 이상을 찌르는 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감정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190번은 찌르기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0번 정도를 마구 찔렀다면 정말 그 정도로 잔인하게 찌를 만큼 두 사람 간의 갈등 같은 뭔가, 게 예. 존재해야지 사실은 맞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미약하잖아요. 예. 그런 그래서 범행 동기 지금 계속 부인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직접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190번을 찌를 정도면 엄청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있는 부분을 못 찾으면 그렇죠. 사람을 190번 정도 찌를 정도면 그렇죠, 그냥 이상하다. 순간적으로 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 사건은 좀 불안합니다, 사실. 또 정신 저는 뭐 좀 불안해요. 이거, 예. 이 사건. 190번 정도를 찌를 정도라면 190번 찌를 만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이거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안 찾으면 이제 정신 이상. 이놈이 말하는 대로 네. 정신 차려 보니까 찌르고 있었다. 이쪽으로 그 심신미하고 있죠. 갈 개연성이 높아요. 예. 저는 이거 걱정되긴 합니다. 검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캠하고 그 사건 전날 통화 내용, 네. 뭐 사건 관련 승강기 시설, 폐쇄외리 CCTV 이런 걸 전부 다 찾아가지고 네.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기소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저 범행 동기 있을 거예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이거 범행. 명확하게 찾아서 아 이거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서너 번 찔러서 사망했는데도 그 계속 찔렀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란 환경부터 따지기 시작해갖고 포각성, 네. 내재돼 있는 어떤 그런 예. 그 공격성 네. 이런 것까지도 전문가로부터 도출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야 이방 찌른 거 그냥 그러고 왜 우리 사회생활하다 보면 잘 참다가 주먹질 한번 딱 하면 그때부터 제정신하게 막 때리는 사람 있잖아. 예. 그게 이거하고 유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입증해내야 돼.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갈로 한두 번 찌른 다음에 그때부터 막 지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 찌른 예. 그런 성향을 가졌다면 납득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내가 볼 때 입증 안 하면 이거 어려워져요. 야 근데 190번을 찌른다? 제가 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형사 들어가서 첫 사건이 그거니까요. 살인 사건 한 300여 회 찔른 사건. 어우. 내연녀트 찔렀는데 내가 그 현장 신고받고 그 빌라로 네.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면서부터 피 범벅인데 그 작은 방 조그만 방에서 범행을 했는데 네.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옆에 무슨 그 나무 같은 거 쓰러져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발 옆에 있는 사람이 시신이었어.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해놨더라고. 알아볼 수. 이거 190회 만약 사람 찔렀다면 거의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형체. 저 피가 다 흘러내렸어. 다. 요거는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양형조사 나오신 그 법원 이 조사관님이 내 생각은 꼭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가 잘할 때 또 그다음에 학창시절에 한 번씩 싸우면 성향, 예. 그 한 번 나간 주먹을 멈추지 못하고 마구 때리는 성향이 있었다든지 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어서 찾아내신다면 네. 특별한 감정 뭐 작은 감정 190번 정도의 찌를 감정은 아니더라도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공격성을 그런 식으로 그런 표출하는 식으로 사람인 거죠. 찾아내면 예.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래서 양형조사관님이 그런 거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었네요. 예, 이거 엄청 예. 잔인한 사건이 났었어요. 이거 작년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 더 볼까요? 네. 요거는 아이고 좀 요거 정말 그래요. 애매한 겁니다. 네. 한 남성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이제 손님들 다 내리고 20대 여성 하나만 남았어. 네. 20대 여성 하나만 버스 안에 달랑 남아 있는데 아이고. 여성분한테 아가씨 돌아보지 마라. 예. 가만히 돌아보지 마요. 나 뭐 일 좀 하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게 뭐였냐면 종이컵에다가 오줌 넣는 거예요. 아, 버스 안에서요.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아가씨 입장에서는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 이 아가씨는 굉장히 성적인 그 불쾌감, 그럼요. 뭐 이런 것 등등을 느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사안이 되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네요. 17일 날 오전 8시 25분이네요. 네. 8시 25분에 발생했는데 역삼역 인근에서 모든 승객이 내렸고 버스 안에는 70대 버스 기사 예. 남성하고 둘만 달랑 남은 거야. 20대 여성하고. 여성이. 예. 그래 운행 중이다가 갑자기 기사가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 예. 이렇게 말을 남기고 종이컵에다가 소변을 봤다는 거야. 졸졸졸 소리 들은 거지. 안 돌아봤으니까. 네. 그리고는 차 세우더니 종이컵에 이제 지가 싼 그 소변을 밖에다 버리고 이제 돌아와서 앉는 거야. 버스 기사가. 네. 그러면서 아가씨 어디 살아 하면서 말을 걸었어. 여기서부터 나는 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둘밖에 없는데 그 아가씨 어디 살아 하고 물어보면 이거 그렇죠. 놀라죠. 이거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소변을 본 다음에 그 소변을 밖으로 가져가서 버릴 수 있었다면 내려서도 소변 볼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애초에.
애초에. 예. 근데 구태여 여성 혼자 있는데 또 그것도 미리 얘기해서 오줌 싼다는 거 예고하고 종이컵에다 절절절절 소리 나면서 싸고 그다음에 그거 내려서 세워놓고 가서 버리고 오고 오자마자 첫 마디가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아가씨 소변을 봤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이랬다면 얘기 안 돼. 끝났죠, 문제 뭐. 예. 안 돼. 근데 갔다 와서 첫 마디가 오줌 버리고 온 다음에 첫 마디가 아가씨 어디 살아? 이거는 전적으로 이 승객 아가씨 입장에서는 20대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말 저 지역적으로 그렇죠. 희롱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그 가만히 있다가 버스에서 내릴 때쯤 돼가지고 이제 아마 네. 이 아가씨가 얘기해요.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 좀 했어. 그 오줌 싸는 게 부끄러운 짓은 아니거든.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소름 끼치지. 그래서 아마 이제 저 시청하고 경찰 찾아가서 네. 아마 신고한 것 같아, 제보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애매한 거죠, 그렇죠. 애매합니다, 예. 감정은 참 더럽게 느껴지는데 예. 이게 버스 기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화장실 못 가고 특성. 계속 화장실 못 가고 예. 계속 움직이니까 급하니까 내가 소변 본 거다. 예. 그리고 소변을 너무 급하니까 볼래니까 또 저 승객이 여성이라 내가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좀 누웠다. 예. 좀 죄송하다. 이래버리면 뭐 얘기 이게- 뭐 할 말이 없죠. 예, 이게 뭐 현행법으로 형사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버스 회사에다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버스 회사가 반성문 받았나 봐. 기사한테요, 해당 기사한테. 해당 네네. 기사한테. 절대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제 본인도 안 그런다고 그랬겠지. 근데 하여튼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게 찝찝해 이 사건은.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맞아요. 예. 이게 또 기사님이 70대라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라 자주 소변 보는 분이에요. 내가 또 보기에. 아무 또 그런 약간 뭐 성적인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그렇죠.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당사자인 그 20대 여성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상황인 거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왜 오줌 버리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아가씨 어디 살아야. 그러니까요. 아가씨 그냥 진짜 이거, 미안합니다. 좀 그거 실례를 했어요. 내가 너무 저 급해서. 급해가지고 장기 운전하다 보니까 급해서 내가 좀 그랬는데 양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했으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될 거리가 없었어요. 네. 그 특성이니까 버스 기사의 네. 특성상. 근데 대바람에 소변 버리고 온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불쾌한데 어디 아가씨 살아? 어디 살아 하고 물어보면 이건 가지고 사람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사람 보는 데서 오줌 싸고 말이야 갖다 버리고 와서 바로 어디 살아 하고 물어보고 장난하고 희롱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럴 수 이 있어요. 부분은 명백히 70대 이제 버스 기사분 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치 못하게 만약에 소변을 보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건 70대 그럼요. 정도 되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10대도 알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그럼. 하고 아이고 너무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실례를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갔다 오자마자 왜 대바람에 아가씨 그러니까, 어디 살아? 어디 살아? 아가씨 이렇게 어디 사는지 하면. 뭐가 궁금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내가 볼 때는 은근히 이분도 시건방이 있었어요. 나이값 못하고. 조금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아유 연세가 70대셨으면 이러면 안 돼. 저 여성분 굉장히 당황했겠어요.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뭐야 이제 버스 안에 그 기사님이랑 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온몸이 다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소리 진짜 느끼겠어. 그러게요. 이제 내릴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리면서 이제 무슨 짓 했냐고 물어본 거구나. 그 안에서는 말을 따지다가 못 하고. 뭐 무슨 일 당할까 봐. 예. 참, 야 우리가 대중교통수단 그 내에서도 이런 불안감을 가져야 되나? 그러게 말이에요. 참 답답하십니다. 이거 이 버스 기사분 이거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맞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좀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짓은 안 하겠죠. 그러겠죠. 아마 그 버스 노선에서도 그 버스 기사분 아마 그 제외한 것 같습니다. 배제시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 노선에 그 여성이 탈 탈 수 있잖아요. 건데, 그럼 이제 네. 이 사람 버스는 탈 일이 없어요. 그렇네요. 배제해 버렸으니까 버스 회사 측에서
그리고 명백히 부적절한 행동한 거라고 인정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도 그거 인정해서 반성문 써냈고 네. 그렇게 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하겠죠. 이제 안 하겠죠.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정신병자. 그렇죠. 이제 두 번은 실수가 아닌 거니까요. 예, 이번 주 1월 2일 날 첫 그 이슈는 예. 저희들 뭐 요 정도에서 그냥 좀 덜 무거운 거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그 막 첫날이라. 잡힌 거 막 이런 거에 네, 그래서 예. 되도록 그 가벼운 거, 네, 검거된 거, 예. 그리고 처벌 안 받는 받는 거, 거, 예. 이렇게 좀 선택하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이 나갈 무렵에 우리 구독자님들 방송 보시고 올해 복 그냥 어떻게 주체 못할 정도로 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